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 경보의 단계는 경계 상태이지만 심각 수준의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막연한 불안감에 걱정만 더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개인 위생을 비롯해서 증상이 있을 때는 자가 격리와 함께 1339나 보건소로 신고 전화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이 고비를 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정기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금이 소위 국내에서 3차 감염까지 이루어진 상태라 예. 조금만 더 진행을 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되기 바로 직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은 내가 환자와 만나지 않고 예. 환자의 접촉자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어디 뭐 영화를 보러 갔다가 예. 또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병이 걸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걸리는 그렇죠. 거죠. 그것이 지역사회 감염이거든요. 예. 지금 이런 상태로 바이러스가 계속 퍼져나가면 언젠가는 중국과 같이 지역사회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적어도 한 1, 2주 동안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계를 좀 해야겠네요. 집중적으로. 오늘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의 외국인 입국이 금지가 되는데요. 입국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2주간 자가 격리가 됩니다. 자가 격리라는 말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가는 자기 집이고 예. 격리라는 것은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본인의 거주하는 집에서 혼자서 2주간 스스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네.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예. 겁니다. 꼼짝하지 않고 댁에만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근데 격리 기간을 다들 2주를 얘기를 하던데 2주의 시간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네, 2주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염병을 얘기할 때 예. 잠복기라는 말을 잠복기. 쓰는데요. 병이 들어와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간이 14일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4일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그 병에 걸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14일 동안 기다리다가 괜찮으면 이제 자가격리는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용어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밀접 접촉자들에게 해당했던 자가 격리가 일상 접촉자와 같은 모든 접촉자들로 확대가 됐습니다. 밀접 접촉자 그리고 일상 접촉자 이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뭔가요? 밀접 접촉자는 접촉자 중에서 밀접하게 접촉을 했다는 뜻인데 네, 그 얘기는 가까이서. 뭔가 하면은 적어도 2m 안에서 1시간 이상 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밀접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역학조사관이 밀접 접촉자라고 정의를 하고 자가 격리를 지키고 있죠. 네. 일상 접촉자는 그럼 어떤 건가요? 일상 접촉자는 그 환자가 지나갔던 예. 그 장소에 아. 우연히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일상 접촉자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은 이제까지는 능동 감시를 시켰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그분들도 자가 격리를 14일 동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밀접 접촉자에 이어서 일상 접촉자까지라고 한다면 그 폭이 엄청 커지는 거네요. 아주 많아집니다. 관리하는 대상이. 네. 그렇군요. 내가 일상 접촉자인지도 알아야겠어요. 본인은 알 수가 없고요. 예. 지금 이제 환자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환자에 대해서 접촉자가 분류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지금 1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 그분들한테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가 가죠. 일일이 연락이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격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주간 자가 격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이라는 말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1차, 2차, 3차 감염은 1차는 우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역에서 병이 돌고 있는 데서 생기는 감염을 1차 감염이라고 하고요. 네. 2차 감염은
그 환자들하고 접촉해서 생기는 사람들을 2차 감염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간 적이 없는 분들이 걸리는 사람들 있죠. 네. 중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만나서 생기는 병. 그 병이 2차 감염이고요. 3차 감염은 그렇게 걸린 2차 감염자들이 네. 집에서 생활하다가 모르고 생활하다가 그 가족들한테 옮기거나 아니면 또 만났던 사람들한테 옮기는 것을 3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3차 감염 지금 3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후베이성에서의 외국인 입국 금지와 함께 중국인 전용 입국장도 마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검역 단계에서 발열 검사를 하는 걸로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이도 감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발열이 없고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중국 전용 검역대를 만들더라도 무사 통과가 되죠. 해열제를 좀 드시는 것도 문제라고 하던데요. 그렇지만 몸이 몹시 힘들어서 열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으면 해열제를 드셔도 됩니다. 다만 검역관이나 또 그 종사자들한테 내가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근데 무증상과 경증의 증상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증상의 단계가 있습니까? 예, 이 증상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느끼는 거기 네.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나는 평소에 그냥 콧물 정도는 약간씩 있었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까? 네, 그다음에 가래가 조금씩은 뭐 있었어 예.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경미하게 증상이 돼서 나타날 때 본인들은 난 이건 그냥 원래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군요. 그렇죠. 그래서 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라는 것은 환자분이 느끼는 거라서 네.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라서 전문가가 보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증상이 있지 않아요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전문가가 보는 건 징후를 보는 거죠. 네. 발열이 있나 보고 혈액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나를 보는 거죠. 징후는 객관적이지만 증상은 주관적인 거라서 증상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그런 부분들을 꼭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늘 하던 기침이나 또 뭐 재채기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도 그래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본인이 늘 갖고 있던 증상에서 뭔가 변하는 것을 본인은 압니다. 네. 네, 그래서 변했을 때는 증상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한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그 발열과 기침 그리고 무기력이 주된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서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몸속에서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염증 물질이 생깁니다. 예. 염증과 항염증이 대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게 돼요.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특수 물질들이 나와서 그 중에 일부 물질들이 피 속을 돌면서 열도 일으키고 통증도 일으키고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발열이라고 한다면 체온 몇 도 이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체온은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37.8도 이상을 문제가 있는 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37.5도 이상일 때 열이 있다고 얘기하고 37.5도. 네, 중국에서는 37.3도를 주장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다 일리가 있는 기준들이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37.5도 이상이면 열이 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37.5도 이상이 되면 해열제를 먹지 말고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 해열제는 열 때문에 내가 몹시 힘들 때 먹는 거고요. 예. 열이 38도가 넘더라도 내가 힘들지 않으면 해열제를 쓴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럼 열이 났을 때 일단은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독감하고 감기 예. 이 시즌이라. 그렇죠. 독감, 감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어렵고요. 예.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무증상 감염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한다면은 이게 나는 중국에서 온 분이라든지 환자분이라든지 전혀 접촉한 적이 없는데도 내가 열이 나고 기침이 날 때 네. 이게 아니라고 자신을 못하는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몰려가가지고 예. 검사를 요청한다면 그건 대혼란이 오겠죠. 그렇긴 하겠네요. 일단 증상이라고 한다면 발열, 기침, 뭐
감기와 좀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게 열이고요. 열은 대부분 환자에서 지금 나고 있고요. 고열까지 중국 발표. 가나요? 네, 중국 발표입니다. 예, 예. 미열도 있고 고열도 있고요. 그러니까 열은 그럼 몇 도냐가 이제 아까 37.5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기침이더라고요. 예,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환자가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통계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열 나고 기침 나고 이런 근데 사실은 감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다가 이게 열 나고 기침이 나는데 보통 감기하고 좀 다른 것 같다라든지 네. 내가 누군가와 그동안 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갔던 장소들 중에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환자들이 지나갔던 장소가 있었다든지 네. 그런 기억이 있으시면 꼭 한번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복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잠복기라는 것이 병이 났을 때 균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잠복 기간 동안에도 바이러스가 내 몸 바깥으로 나와서 남한테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무증상 감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독일이나 일본에서 나오는 것들이 증상은 없었는데 이미 병을 옮기고 그 중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했던 그런 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 잠복기 동안에는 병을 잘 안 옮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예. 잠복기에도 병을 옮길 수 있는 균들이 따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가볍게 지나갔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젊은 층에서 위험이 높다는 말도 있고요. 또 만성 질환자들에게 감염 위험이 높다는 얘기도 있고 어린 아이들은 가볍게 지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분명한 거는 만성 질환자한테 치명률이 높다는 건 확실합니다. 네. 지금 중국이 뭐 환자가 제일 많으니까 통계를 보면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한 병을 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간 질환이,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예. 젊은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 걸리긴 걸리지만 좀 경미하게 넘어간다. 아무래도 면역이나 또 평소의 건강 상태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 어린아이들은 제가 어린아이 전공이 아니라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메르스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청소년들은 그렇게 많은 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일단 당뇨병이라든지 심장질환 또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을 더 하셔야겠네요. 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메르스나 사스보다 사망률이나 치사율이 낮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교수님?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 모든 통계가 중국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뭐 이렇게 소문도 돌고 하기 때문에 네. 정확한 통계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치명률은 4%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네. 사스는 뭐 과거에 굉장히 높았죠. 10%. 메르스는 현지에서 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다만 환자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도 훨씬 더 늘어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암만 치명률이 낮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앓거나 사망하는 숫자 자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분모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감염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말을 하는데요. 감염된 환자의 상태가 빠르게 진행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전체 인구를 볼 때 감염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이제 이거는 전파력이라고 얘기하는 전파력. 거예요. 예, 감염이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예. 굉장히 우리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빨라지고 지금 뭐 환자 증가율을 보면 엄청나죠. 네.
감염의 진행 속도라는 것은 감염균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진행되는 속도를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볍기도 하고 예. 또 좀 진행을 하더라도 특별히 그전에 우리가 알았던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인 메르스 바이러스나 사스 바이러스에 비해서 지금 이 우한에서 나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병의 진행이 더 빠르다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금 옮긴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군요. 네. 그럼 나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누구나. 어찌 보면은 지금 상황으로는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이게 같아요. 최악의 경우가 풍토병이 되는 건데요. 아. 이제 우리나라에 그냥 이 균이 정착을 하는 것이죠. 예. 메르스는 우리나라는 한번 오고 지나갔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매년 메르스 환자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병이 제발 풍토병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고비를 참 잘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처럼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염력이 높은 게 특징인가요?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전염력이 높다고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숨은 늘 쉬어야 되니까 또 기침도 뭐 호흡기 바이러스에 걸리면 기침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밀접한 환경에서 많이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는 네. 기침하면서 옮는 경우가 허다하겠고 네. 저희가 매년 겨울에 겪는 이 독감, 그다음에 누구나 다 1년에 한두 번씩은 앓고 지나가는 감기, 네. 이것이 다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염력은 굉장히 높은 그 호흡기 계통의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고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는 많이 전염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지금 2m 이내 접촉을 하면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건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니면 바이러스가 단독으로 다녀야 되는데요. 예. 아주 미세한 분말로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라가지고 오래 떠다닐 수가 없습니다. 금방 죽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비말이라고 해서 이제 가는 침 속에 섞여 있는 거는 습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가 돼서 조금 더 머물 수 있고요. 바이러스가 바짝 마른 장소에서 오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그걸 흡입해서 병에 걸린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열심히 쓰라고 하는데 어떤 마스크가 좋은 건가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저도 요즘 쓰고 다닙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장소할 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 KF라는 기준이 있고요. 예. 80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KF 80, 94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일반 마스크라도 안 쓰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 아주 미세한 걸 걸러내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미세먼지 걸리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남이 기침하면서 나오는 그 침방울의 일부가 이제 내 코나 입으로 묻어 들어가는 게 걱정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비말은 일반 마스크를 써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마스크라도 좋으니까 쓰시되 그걸 벗었다 꼈다를 자주 하시면 쓰는 효과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쓰시면은 계속 쓰고 계셔야 되고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는 꼭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일시적으로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역 작업을 한다고 해도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가도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독제가 바이러스를 죽이는 좀 힘이 있는 걸까요? 네, 정답은 가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병원에 이제 그 감염 환자가 퇴원한 병실은 한 반나절 정도 소독하면 그다음부터 네. 씁니다. 예, 다시는 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제 소독을 철저하게 규정대로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바이러스는 바깥에 나와서는 오래 못 살기 때문에 다 소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짧게는 몇 시간이면 사라지고요. 아. 길어도 뭐 수일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저쪽에 소독이 끝났는데 한 일주일 지났어 그러면 가셔도 됩니다. 안심하고 가셔도 되겠네요. 단 일단 소독을 됐다면. 잘 했어야죠. 네. 예. 참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변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지금 저도 그 논문을 봤는데요. 네. 일단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다만 그 바이러스가 과연 다시 거기서 우리 손이나 또 다른 걸 거쳐서 다른 사람한테 또 감염시키냐 하는 것은 네. 바이러스를 배양을 좀 해봐야 된다고 지금 그 논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뿐만 아니라 장으로도 들어가서 네. 장의 증상을 일으키고 대변으로 나온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네. 음식 같은 걸 드실 때도 이렇게 같이 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 이렇다더라 설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음식은 이제 그 음식을 70도 이상에서 한 5분 정도 끓이면요. 바이러스는 다 열을 죽습니다. 가하면은? 예, 예. 대부분 바이러스는 죽고요. 음식을 나눠 먹는 것보다는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문제가 되겠죠. 예, 음식을 나눠 먹는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예. 그래서 직접 그 바이러스가 음식에 묻어서 옮겨간다는 건 아직까지는 증명된 바가 없으니 현재 네. 상태에서는 뭐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갖고는 그 문제는 없겠다. 네. 요즘 그렇다더라는 그 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받으세요? 이게 글쎄요, 뭐 음모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서 이 설을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의사들이 말한다고 해서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하물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매스컴에도 나오고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SNS에는 수많은 글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시려고 하면 그 시간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따로 정보지를 또 다 배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보시고 의문이 되면 거기다 질문을 하십시오. 예. 네. 이렇게 해서 그 당국을 믿고 지금 제일 앞장서서 고생 많이 한 질병관리본부를 믿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만 좀 진실로 받아들여 주시면 이런저런 설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방 수칙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아주 많이 나와 있죠. 예. 개인 위생 뭐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 개인 위생 때문에 캠페인을 참 오랫동안 했는데 네. 이번에 아마 가장 많은 국민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번째가 손 씻기입니다. 예, 손을 씻을 때 그냥 찔끔 씻으시면 안 됩니다. 30초 동안 열심히 씻어야 되고 흐르는 물에 씻으셔야 되고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서 씻으셔야 돼요. 네. 예, 철저하게 매번은 힘들면은 외출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한 번 정도는 꼭 그렇게 씻어 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손을 가급적 얼굴에 대시면 안 됩니다. 예, 모든 균들은 내 손에 묻은 균이 내 코와 내 입과 심지어는 눈의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가급적 손을 얼굴에 올리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손 씻기 다음에 두 번째는 기침 예절이죠. 네, 기침 기침할 예절. 때 제발 좀 딴 분들한테 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소매 끝으로 하고 물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휴지 같은 게 있으시면 거기다 기침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근데 갑자기 나오는 재채기는 손수건을 낼 틈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얼른 소매에다가 팔꿈치 쪽에 있는 소매에다가 기침을 하시면 그 옷에 묻으면 잠깐이면 말라서 균이 다 없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옆으로 퍼지질 않습니다. 예, 퍼지지 않게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신경을 써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손 소독제 같은 것도 자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지금 뭐 외래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손소독제 예. 쓰는데요. 저같이 많이 쓰면 손이 자꾸 바짝바짝 마릅니다. 알코올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알코올을 쓰면 금방 바이러스는 죽게 마련이기 때문에 손소독제가 있으시면 수시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하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늘에 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예, 손으로 꼭 할 수 없이 하셨다면 예. 그 손을 빨리 씻어 주시고요.
예, 또 휴지나 손으로 잘 닦아서 그 손이 다른 데를 만짐으로 해서 그 만진 곳이 또 딴 사람이 만져서 균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나는 균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거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남들이 그렇게 한 거에 내가 손이 닿아서 나한테 옮길 수 있기 아.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것이 예절이죠. 네. 의심되는 이상 증상이 있으면 1339나 보건소로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예. 의심되는 이상 증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결국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하고 열입니다. 기침하고 열이 있는데 보통 감기하고 구분이 안 되니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그동안 다녔던 지난 적어도 한 1, 2주 동안 다녔던 곳에 장소에 환자가 다녀갔는가 네. 아니면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지금 이 감염증, 코로나 감염증하고 관련된 분이 있었던가를 자세히 상기를 해보시고 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1339나 보건소로 일단 연락을 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속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